자, 이번 영상은 시간의 거래 종목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종목 선정의 어려움이나 선정한 다음에 계획을 잡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시간의 거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절대 따라 사지는 마시고 어떤 식으로 제가 계획을 세우고 돈 벌 생각을 하는지만 참고하시고 자신이 보고 있는 종목에서만 계획 매매 성공시키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 주위에도 주식을 하지만 시간의 거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이 3시 반이면 끝나는 줄 알고 그냥 3시 반에 마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 같은 전업 투자자에게는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필수로 체크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래를 하면서 단타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선정을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이나 자신이 기준대로 분류를 해놓는다 하더라도 시간의 거래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6시까지 집중해서 시간의 거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종목들은 예시로 들었을 뿐이지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거나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내일 시장에서 무조건 오르진 않습니다. 이게 쉽게 생각해서 어떤 거냐면 일단 미끼를 던져가지고 그걸 무냐 안 무냐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모든 매매든 다 똑같은데 자신이 상상했던 계획대로 움직이는 그런 미끼를 무는 종목이 있다면 그대로 매매를 진행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거래가 되었든 그 전에 보고 있던 종목이 되었든 절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획대로 매매를 해도 실패하는 판에 그냥 이것저것 아무거나 매매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매매가 많아질수록 실패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미끼를 무는 종목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거래 종목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다 지우고 제가 하나씩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시간의 거래에서 봐야 될 것은 이 종목의 거래대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 상위인지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초보자 분들이나 이거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억지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축구로 치면은 연장전인데 그 연장전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를 보는 것이지 이걸 하지도 못하는데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걸 알고 있다면 돈 벌 기회가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전업 투자자로서 시간의 거래까지 무조건 체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화면이 키움증권 기준으로 0339번 화면, 시간의 단일가 주문 종합, 이 화면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아마 처음에 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유형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2번 유형을 쓰는데 여기서 2번 유형을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랐는지 확인하는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 상위 키움증권 기준으로 1304번 화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습관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상승률에 놔두고 거래량 그리고 거래대금을 체크합니다. 하락률은 잘 보지 않는데 그래도 가끔씩 어떤 종목들이 시간의 거래에서 죽을 쓰고 있는지 하락하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 줍니다. 이 분위기가 있는데 레버리지가 안 떨어지는데도 시간의 거래에서 그동안 좀 강했던 종목들 테마주가 아닌데도 대형주 위주로 좀 단체로 떨어진다면 현재 시장 분위기도 대충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락률은 잘 보지 않지만 상승률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내일 시장에서 매매할 것은 상승하는 종목들 위주이기 때문에 하락률보다는 상승률을 집중적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위는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부강약품, S맥, 시젠 평소에 강했던 종목이나 많이 들어보셨거나 오늘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 종목들을 전부 다 분류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보면서 이 종목의 차트가 어떤지 예쁜지 이거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부강약품이 1등을 했는데
거래대금이 좀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S맥이 130억 정도 나왔는데 부강약품이 2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며 한 50억 이상 넘어가면은 시간의 거래에서는 나름 강하다는 뜻입니다. 자,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이 종목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많은 종목들 중에 어떤 종목을 잡는다 하더라도 전부 다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이 종목의 차트가 예쁜지, 오늘 캔들이 예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예뻐야지 계획을 세우기가 쉬워지는데 부강약품도 그 전에 정말 강했던 종목입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무거운 종목이긴 하지만 한번 올랐다 하면은 28%, 17% 상승 VI가 아무렇지 않게 걸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 반응이 올 때마다 저는 주기적으로 집중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장 마감할 때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서 마감을 했는데 수급부터 본다면 외국인 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외국인은 단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나가야 될 물량이라 생각하고서 한 달 단위로 봤을 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얘들은 단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17만 주만 아니라면 정말 괜찮을 텐데 이 17만 주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해 본다면 그 다음에 외국인이 나가야 되는데도 시초가 위에서 계속 거래가 된다면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리 단타라 하지만 시초가를 지켜주는 주식은 그 뒤부터 정말 강할 수가 있습니다. 제넥신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것도 시초가 마이너스 출발해서 잠깐 장 초반에 반등이 나왔지만 JP 모간이 정확하게 이쯤에서 고점부터 JP 모간 쪽에서 매도가 나오더니 주가가 힘없이 4%까지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싫어서 외국인이 주도할 수 없는 종목에 외국인이 들어온다면 일단 경계를 해야 됩니다. 부강약품을 봤을 때 지금 드는 생각이 일단 그 전에 강했던 종목이며 전 고점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이 전 고점은 역사적 신고가가 될 수 있으며 요즘에 이런 바이오 주식들 강하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자리 돌파하면은 그 뒤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게 요즘에 제약 바이오 주식입니다. 한번 고점 위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치면은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시젠이나 첨보나 그리고 셀리버리 그리고 오늘 제넥신까지 이런 종목들처럼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하루 만에 20% 이상 장대 양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강약품도 정말 중요한 자리에 놓였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는 41,700원 이미 고점에서 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준가가 41,700원이 될 것이며 내일 시초가가 얼마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것보다 높게 잡힌다면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힘이 강해도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매도 물량이 나왔음에도 이 중요한 자리들을 그 당시 시초가랑 그리고 41,700원 그리고 고점까지 봐야 됩니다.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눌림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눌림이 나오지 않고서 그냥 끝까지 올라버린다면은 포기라는 편이며 가끔씩 정말 마음에 드는 종목은 시초가에 잡거나 장 초반에 잠깐 눌릴 때 그냥 호가창만 보고서 진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시간의 거래만 설명드린다면 부강약품 역시 계획을 충분히 세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 근처에 있으며 딱 10%만 올라서 마감을 한다 하더라도 전 고점 근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 고점을 뚫어줄지 뚫어주지 못할지 뚫어준다면은 종가가 전 고점인 46,000원 이상에서 마감을 할지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일 매매를 안 한다 하더라도 종가가 20% 이상 올라서 그 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한다. 그러면 그 20%를 못 먹었어도 그 다음날 시장에서도 먹을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좋은 자리로 마감을 한다면
그 다음 며칠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하루 단타가 아닌 며칠 단타 종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승하지 않는다면 그냥 보내주는 게 맞으며, 이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한 종목을 주의해야 될 것은 이거를 장 끝나고 봐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있다면은 시간의 거래에서 호가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후 시간의 거래에서 물량이 좀 과도하게 쌓인 것은 피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허매수를 올리거나 좀 함정일 수 있기 때문에 장후 시간의 거래 올라서 장전 시간의 거래에서도 좀 오버스럽게 물량이 쌓인다면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의 거래 오른 종목은 일단 차트가 예쁜지를 보고서 시간의 거래 종가와 고점, 이거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형성되는 시초가까지 기준으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날 시장에서 이 가격들을 강력하게 버텨주는지를 확인하고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똑같습니다. 부강약품뿐만 아니라 SMAC, 시젠, 여기 보이는 모든 종목들 다 똑같습니다. 시간의 거래 가격이랑 그리고 그 다음날 형성되는 시초가, 그것들을 강하게 지켜줌으로써 자연스럽게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리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 많은 종목들을 한 번에 매매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매매할지는 내일 시장에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야겠지만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던가 아니면 원래 보고 있던 종목을 매매하던가 한 종목은 매매를 할 것입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최대 3개를 넘기지 않습니다. 딱 장 시작할 때 1순위 보고 2순위 보고 그리고 3순위까지 보고 그냥 1, 2, 3등으로 편하게 예시로 말씀드렸습니다. 3개를 동시에 보다가 3개 동시 매매할 때도 있고 1개만 집중해서 매매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2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거나 한 종목의 호가창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면 그냥 2개는 포기하고서 1개에서 집중을 해서 매매합니다. 1개에 집중해서 한 호가라도 좀 유리하게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 종목에서만 집중을 합니다. 원래 보고 있던 종목도 있지만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답이 나온 종목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재료든 간에 허매수나 장난질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다음날 시장에서 지켜줘야 될 자리만 지켜줬을 때 크게 시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SMAC도 지금 부강약품은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는 뭐 내일 시장에서 매매를 안 해도 내일 시장에서 좋게 뜬다면은 그 뒤로도 먹을 자리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번 패턴처럼 올라갔다가 이렇게 윗꼬리 달고서 무너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때처럼 그냥 갭상승만 된 다음에 안 좋은 캔들로 마감을 할지 그거는 저도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당일 매매를 해보면서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 종목들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예측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주식은 대응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에 맞게 적당히 대응한다면 수익이 안 나더라도 손실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SMAC이 2위인데 이것도 엄청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말도 안 되게 6억 주가 터졌는데 이런 거래량이 터지고서 시간의 거래까지 올랐다. 이거는 뭐 눌림목을 크게 해줄지 아니면은 바로 상승이 나올지는 저도 알 수가 없지만 당연히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으면서 기본적인 거래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라면 거의 거래량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2억 주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에 또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된다면 이거에 비슷한 거래량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와 비슷한 거래량이 나온다면 당연히 변동성도 이만큼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그 변동성이 나온다는 것은 당연히 먹을 자리가 있다는 거. 뭐 지금 제가 이게 오를지 내릴지는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딱 보면은 기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상승했다는 거. 좀 오랫동안 쉬다가 첫 상승이 나왔다는 거.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즌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1% 상승해서 마감했습니다. 이거 외국인의 수급이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그래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서
꾸준히 올라와서 다시 황금선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황금선 터치했다가 조금 오르다가 무너지거나 아니면 터치한 다음에 이거 올랐다가 유지를 해주면서 다시 고점 돌파를 노려보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잠깐 올랐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있으며 잠깐 올랐다가 유지 못하고 무너지게 된다면 다시 이 정도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펼쳐지는 캔들을 보고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많이 올랐고 당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꾸준하게 받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엑세스바이오 단기간에 하락이 끝이 났는지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통 고점에서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 그리고 당일 장대 음봉이 나온 종목 중에서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다 하더라도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알테오젠처럼 예외적인 상황은 있기야 하겠지만 예전에 알테오젠이 이때쯤입니다. 이때 장중에 급락하고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런 특이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장대 음봉이 나오거나 최근에 좀 많이 해먹었던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내일 상승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원칙상으로 시간의 거래, 특히 장대 음봉이 뜬 종목이 시간의 거래에서 오른다면 무조건 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차트에서 시간의 거래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르는 편입니다. 장기적인 하락 추세에서 갑자기 시간의 거래에서 상승이 나온다. 그것도 거릅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 이것도 거릅니다. 걸러야 될 것은 거르고 매매를 하더라도 거를 거 다 거르고 나서 좋은 종목은 무조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이 보이지 않는다면 억지로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의 거래든 자기 기준으로 다른 화면으로 종목을 고르든 간에 마음에 드는 게 없다면 절대 억지로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억지로 고르고 싶다면 그냥 거래대금 상위에서 한 가지 종목을 선택하셔서 그 다음날 시초가 기준으로 꾸준히 보시면 먹을 자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거래량 순위를 보면은 좀 아쉬운 종목이 있는데 CJ 시푸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는 안 좋게 망치형 음봉 캔들로 마감을 했지만 이렇게 안 좋게 마감을 했다 해서 무조건 안 좋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정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의 거래에서는 5,120원까지 갔다가 유지를 하지 못하고 무너졌지만 이게 안 좋은 종목이면은 그 다음 날에도 이 4,900원도 유지하지 못하고서 계속해서 시초가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좋은 종목이라면 그 다음날 시장에서도 시초가 지켜주면서 시간의 거래 고점까지 노리면서 이거를 돌파해서 엄청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품주가 예전에 좀 올랐었는데 이때 고점이 4,830원. 근데 그전 고점 위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시간의 거래 결과는 좋지 않지만 이제부터는 당연히 기준가가 전 고점이 될 수가 있으며 전 고점을 유지해주게 된다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으며 지금 중요한 자리 게다가 호가 단위가 변하는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체크하다가 이렇게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면 한 개씩 골라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냥 아무 종목이나 고르는 게 아니라 좀 중요한 자리 위에 왔다, 근처에 왔다, 그리고 첫 상승이다, 차트가 예쁘다 이런 종목들은 한 개씩 골라주신 다음에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분명히 그 다음날 시장에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래량 순위를 간단하게 체크를 해주시고 거래대금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종목들이 좀 많이 나왔는지 이거를 보면은 좀 간편하게 체크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상승률 화면을 좀 더 보면서 상승하는 종목에서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순위에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은 그 종목이 예쁜 종목인지 좀 중요한 자리에 위치했는지 앞으로 올라가면은 어디까지 올라가고 또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될지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들에서 답이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내일 시장에서 좀 주목을 하면서 집중해볼 만한 종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어떤 종목이 좋은지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기준대로 설명하신다면 이 종목이 고점 위에 있고 고점 근처에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갑자기 터졌는지 첫 상승인지 이런 기준의 종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3개를 골랐다 해서 그 3개가 무조건 좋지 않습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기준가, 무조건 기준가, 시초가 그거를 강력하게 지켜줄 것 같거나 지켜줄 때만 매매를 합니다. 좋아 보인다고 자리가 좋다고 무조건 들어가서 버티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자리를 만들어줄 때만 들어가서 확실하게 수익을 냅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시초가에 사서 무조건 버티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매매를 안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없이 좀 편하게 매매를 하기 위해서 시초가에는 함부로 넣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좋아 보이는 종목을 3개 넣었는데 그 3개 종목 중에서 뭐 전부 다 반응이 올 때도 있지만 보통은 한 가지 종목은 미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3가지를 넣는다면 한 가지가 미끌리는데 그 미끌리는 수준이 정말 심할 정도로 미끌리거나 대응 한번 놓치면은 손실이 커지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서 잠깐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그 손실 때문에 수익이 쌓이기가 어렵고 또 3개 종목이 다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수익은커녕 처음부터 큰 손실을 맞고서 시작하기 때문에 시초가는 특별한 상황이거나 정말 마음에 드는 한 종목만 집중할 때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은 시초가에는 잘 주문 넣지 않습니다. 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더라도 기준가만 지키고서 그 자리를 지켜줬을 때 현재 중요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준다면 그리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저 같은 전업 투자자는 그런 힘을 통해서 변동이 나올 때 수익을 챙깁니다. 또 항상 말하는 것을 반복해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장 초반 매매할 때는 이게 전부입니다. 시장에서 돈이 몰리고 주목받고 또 중요한 자리에 위치한 것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큰 편이며 그 변동성이 생기기 위해서는 중요한 자리를 지켜줘야 된다는 것. 이 말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장 초반 매매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